안녕하세요, 밍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해설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입니다. 2 루트 3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제곱, 얘네들이 지수법칙 적용해준다면 2의 제곱만 남을 것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fx가 이렇게 f'x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적분을 해주시고 f1은 1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1인 걸 알 수 있고요. f2는 8 빼기 4 더하기 1, 답은 5.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저 범위에서 둘 다 마이너스이므로 마이너스 13분의 12 빼기, 물론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12가 아니라 13분의 5,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3분의 17 되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0의 좌극하는 마이너스 2고요. 2의 우극하는 0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얘는 앞에 거 미분 G'X 해주시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해서 G'1 값 구해주신다 치면 2F1 더하기 4F'1이므로 2는 4 더하기 4는 8,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신다면 최고 차이의 개수가 3, 그 다음에 벌어진 거리가 2이므로 2 세제곱해서 이참수 넓이 공식을 통해서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A6은 지금 2의 S3-S2, 여기서 S3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의 3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값이 S10을 구하고 싶은데, 자, S10은 얼마인가? 자, 2 더하기 5D, 지금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2 더하기 5D는 4 더하기 4D가 되면서 D는 2인 것을 알 수 있고, S10은 2분의 10, 4 더하기 18이 되면서 10 곱하기 11, 답은 11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 대입해가지고 제곱한 값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 플러스 6의 제곱이 0, 그 다음 2a 마이너스 a와 같다. a의 제곱과 같겠죠. 따라서 4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은 a 제곱, 이것은 3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은 0,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 다음에 8, 여기 4, 4, 16 빼기 12, 얘가 양수니까 실근 2개 갖는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냥 바로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있어 4번인 거 알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A12는 2분의 1일 때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A11은 어떨까? 홀수잖아요? 2였겠다. A10은 어때요? 짝수잖아요? 4분의 1이었겠다. A8은, A9죠? A9은 어때요? 홀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2였겠다. 그 다음, 이거 아니라 4였겠다. 그 다음에 A8은, 짝수니까 2분의 1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A12, A8 둘 다 짝수상인데 2분의 1 나왔다? 그럼 뒤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A8, A7, A6, A5, 그 다음에 A4, A3, A1, A2, A1까지. A1과 A4는 각각 4와 2분의 1이기 때문에 더하시면 2분의 9, 답은 5번이 되겠죠.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x 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 x 좌표를 알파라고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진수 조건 역시 알파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즉 여기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로그 n의 알파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더하기 알파 더하기 3이죠.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양을 한 다음에 로그 성질을 붙여주시면 이렇게 될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네, 여기까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3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 싶어요. 여기를 알파축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가 0이잖아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2까지예요. 이렇게 되는 부분. 자, 1일 때는 대입하시면 1 곱하기 4니까 4가 될 것이고요. 2일 때는 2 곱하기 5니까 1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사이 값에 들어갈 수 있는 n은 5, 6, 7, 8, 9까지의 합, 즉 7, 5, 35, 답은 2번이 되겠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림으로 푸셔도 되고 수식으로 미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수식으로 밀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gx가 -fx 플러스 1 더하기 1 fx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gx가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저는 수식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가 지금 fx dx가 6분의 1이래요. 근데 -1부터 0까지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fx 더하기 1 더하기 1 여기까지 적분값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1이 되고 이게 1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으니까 6분의 5가 되죠. 즉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의 값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 적분한 값은 6분의 5라는 것이었고 다음에 0부터 1까지 gx 적분한 값은 0부터 1까지 fx 적분한 값과 같기 때문에 6분의 1까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조건에 의해서 주기가 2만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dx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두 칸 차이인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부터 두 칸 차이인 1까지 gx dx 그 다음에 남은 값은 1부터 2까지 gx dx죠. 일단 얘네들은 하나의 값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니까 즉 1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맨 뒤에 1부터 2까지 gx dx 같은 경우에는 주기에 의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 dx의 값과 같아요. 즉 6분의 5죠. 얘네들이 계산해 주시면 6분의 17이 되면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그럼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는 4, AC는 5, 다 코사인 BAC가 8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뭐 코사인 법칙 적용해 주시면 BC의 길이가 25 더하기 서서 16 빼기 5인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36이죠. 따라서 BC의 길이는 6인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각 BAC, 각 BDC, 그 다음에 각 BED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같아요. 즉 4로 같겠죠. 네, 그 다음에 4로 같은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직각 착 내려주시면 여기 8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죠? 반만큼이 즉 전체의 길이는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에 의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 남은 부분은 여기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도 역시 무슨 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내려줄 수 있냐면 직각 수직을 내려줄 수 있죠. 수직 2등분하기 때문에 여기도 2등분 삼각형 3인 것을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4, 4, 16, 3, 3, 9 16 빼기 9는 7이기 때문에 여기 수직 여기 높이는 루트 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코사인 각 BAC가 8분의 1이었으니까요. 여기는 각 BAC 여기는 8분의 63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63이었으니까 9, 7, 63, 3루트 7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인 값에 여기서 여기 삼각형을 보는 거였죠. 그러면은 여기 이 식으로 써드릴게요. D2분의 루트 7이 8분의 3루트 7이었으니까 D2 값은 어렵지 않게 3분의 8이구나. 답은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볼까 싶어. x, y 자 0부터 1까지는 3이래요. 근데 1일 때는 1인 거지. 근데 이게 주기가 여기서 본 주기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기가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얘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가겠구나 라는 생각.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 식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루트 k 값이 정수로 나온다? 정수로 나온다는 것. 즉 k가 제곱수라면 f 루트 k는 제곱수라면 1, 2, 3, 4, 즉 정수로 나오게 된다면 이 값은 1이 될 것이고 그 f 루트 k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모두 3으로 나오겠죠. f 루트 k가 3으로 나오겠죠. 즉 제곱수인 1, 4, 6, 1, 4, 9, 16, 20까지니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그냥 생으로 더해지는 값인 거죠. 즉 그 다음에
1, 4, 9, 16 같은 경우에는 3이 나눠지지 3으로 나눈 상태 3분의 1, 3분의 4, 3분의 9, 3분의 16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방식을 취할게요. 이 1부터 그러니까 따로 더하지 말고 그냥 아예 1부터 20까지 다 더하는 2분의 20 곱하기 21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 4, 9, 16 더하면 30이거든요. 그러면 30만큼을 더 빼주고 그냥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30을 따로 더해주는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지. 이건 210 빼기 30 더하기 10이 되기 때문에요. 190인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답은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두 양수 PQ 함수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럼 얘 미분을 먼저 해볼까요? F'X는 3X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거 밑에다 쓸게요. 앞에 3 빼주시면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줄게요.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생길 것 같아. 그치?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줬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3 마이너스 4니까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7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7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이잖아요. 3일 때는 3 대입해주시면 27 빼기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7 여기 30 그러니까 마이너스 39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에 조건들 해석해 볼게요. 지금 요거 양변 x 나누라고 좀 대놓고 나와져 있거든요. gx는 이렇게 절대값 x-p 플러스 q 얘가 x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될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네, 함수 g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가 한 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통해서 fx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미분점이 한 개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는 위에 보세요. fx-p 플러스 q 마이너스 fx-p 플러스 q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0 부분에서도 미분이 생길 것이고요. 또한 여기는 야 있지. 얘도 이동을 막 하면서 어쨌든 여기서는 항상 미분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분점 한 개를 만든다면 f 여기 지금 보시면 x는 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지금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미분점을 없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미분을 하나만 만든다 치면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f'0을 0으로 만들어주시면 이게 오른 0보다 큰 쪽 범위에서는 무조건 다 양수로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만 0보다 작은 쪽은 전부 다 이렇게 음수 내려가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y-x가 이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접한 상태에서 다시 변곡점 모양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죠. 즉 미분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변곡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분이 가능한 상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쵸? 이거는 여기 있던 여기 이만큼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지금 보시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7만큼 평행이동 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평행이동이 fx-p 플러스 q 이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p 값은 1 q 값은 7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는 8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아예 얘를 밀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안 되는가? 이렇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되시면서 여기서도 미분 가능,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얘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면 한번 예를 해볼게요.
지금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양수 PQ 여기 지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즉 얘는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얘가 이쪽 P가 이만큼 P가 음수가 돼야 되거든요. P가 음수가 되면서 여기서 모순이구나 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아웃인 건 확인하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위에 사인 부분, 코사인 부분 주어진 거 보시면 여기서 주기가 4인 것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집합 x가 0과 4 사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럴 때는 역시 저는 평소에도 이걸 많이 쓰지만 특히 이 문제에서는 요 정사각형 8개가 정말 요긴하게 잘 쓰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사인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0, 1, 2, 3, 4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1, 1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t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사이인 모드시스 t에 대해서 알파 t 플러스 베타 t가 5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가장 작은 값이 알파 t고 가장 큰 값이 베타 t니까 그다음 여기랑 여기 사이 값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2분의 5예요. 즉 구하고자 했던 알파 t 플러스 베타 t 같은 경우에는 2분의 5의 2배 즉 5가 되면서 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에는요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 얘가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과 같은 부분이 어디인가를 한번 좀 찾아보자면 일단 0인 지점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으로 일정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게 잡고 이제부터 이렇게 쫙 올려볼게요. 올라가면서도 지금 어쨌든 대칭이죠.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 어쨌든 상대적인 위치는 동일할 거예요. 3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딱 덜커덩 걸리는 구간이 있을 거야. 여기가 일단 2분의 루트 2인 것은 다들 알 수 있겠죠. 여기가 2분의 1이고 그러면 2분의 루트 2보다 이제 t가 더 커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얘가 더 커지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뒤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3보다 커지거든요. 얘 베타 t는 똑같이 가고 있는데 여기는 알파 t만 다시 뒤로 밀리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되면서 끝으로 1까지 쭉 간다고 쳤을 땐 또 여기서 3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웃. 밑으로 내린다고도 쳐볼까요? 밑으로 내려도 마찬가지죠. 밑으로 내린다고 하면 이렇게 갈 텐데 여기서는 여기 길이 여기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3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따라서 최대 길이가 4였는데 그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 놓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까지 되는 상태니까 바로 t 0과 2분의 1 루트 2는 포함되는 상태에서 맞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 디귿 볼게요. 자, 얘는 알파 t1 그리고 알파 t2는 같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거 좀 빨간색을 좀 지우고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t2고 여기는 t1이 되는 상태죠. 그럼 여기가 알파 t1이고 그리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알파 t2가 되는 상황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 다음에 여기 길이가 2분의 1인 상황인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인의 알파 t1이 사인의 알파 t2랑 값이 같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어차피 알파 t1과 알파 t2는 같잖아. 이게 t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t2와 코사인 알파 t1 같다 알 수 있죠. 이게 t2니까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 그러면 사인의 제곱의 알파 t1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 t1. 이 값은 1이잖아. 근데 이 값이 사인 값은 t1의 제곱이고 코사인 값은 t2의 제곱이잖아. 이 값이 1이라고. 그러면 t2-t1이 2분의 1이었을 때 t2의 제곱 마이너스 2t1 t2 더하기 t1의 제곱, 이게 4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었죠. t1 제곱, t2 제곱, 얘네 둘이 더한 값이 1이었으니까 이 t1 t2는 4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고 t1 t2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8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은 어림도 없죠.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55x 기억리인이 맞으면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시 쉬어가면서 16번 시작하겠습니다. 로그 4의 3분의 2 더하기 로그 4의 24라고 되어 있는데 빛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3, 8에 24니까 2, 8에 16, 따라서 2인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fx 볼게요. 여기에서 극소다? 그럼 그냥 미분한 거를 먼저 써주시면 얘가 3의 x-1, x 플러스 1. 극소값은 마이너스 1과 1 중에서 1에서 생기겠죠. x는 1에서, 따라서 a는 1인 거 알 수 있고요. 1 대입해주면 1 빼기 3 더하기 12, 따라서 10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f는 10. 따라서 더해주시면 1 더하기 10, 11이 되면서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A2는 30, A7은 3분의 1, A5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래 제곱 바로 알 수 있죠. 3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A6은 A2의 아래 4제곱인 걸 알 수 있죠. 36 곱하기 9분의 1, 4인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속도 VT 있고요. T0에서 전피의 위치가 0이래요. 그럼 얘 적분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시각 t는 1에서 p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1 대입해주면 1-2 더하기 k, 이게 3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2t, 얘가 저는 얘를 위치라고 해서 xt라고 할게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구해주시면 되죠. 1부터 3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dt, 이게 x3 마이너스 x1과 같잖아요. 그럼 3 대입해주시면 27 빼기 4, 3,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15, 9, 8, 그 다음에 12. 잠깐만, 아이고 12가 아니라 18이죠. 18. 따라서 9, 3, 2, 6.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얘는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한번 미분을 먼저 해볼까 싶어요. 해보시면 f'x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45. 20번 문제는 계산하다가 이제 그래프 살짝 보시고 확인하셔도 되고, 저는 계산으로 쭉 갈게요. gx는 일단 변수 분리를 할 거예요. fx는 그냥 상수 느낌으로, 상수 느낌으로 앞으로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4제곱 dt 빼기 0a부터 x까지 ft dt 부분에 ft가 4제곱이었던 게 여기 뒤쪽 거는 5제곱으로 바뀌죠. 그럼 미분을 해줄게요. g'x는 앞에 거 미분하면 f'x a부터 x까지 ft 4제곱 dt, 그리고 뒤에 거 적분하시면은 ft의 5제곱, 뒤에 거 미분하시면 ft의 5제곱 되죠. 합쳤을 때 뒤에 것도 마이너스 ft의 5제곱 되면서 서로 사라져요. 즉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끝이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얘가 ft의 4제곱 같은 경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거든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거든요. 따라서 여기 적분값은 x가 a보다 크면은 플러스, x가 a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0은 하든 말든. 즉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게 돼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x는 3과 x는 5 두 개에서 극값이 생길 위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면서 한 개는 여기서 누른다 라는 생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던 지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의 부호를 꺾으면서 극값이 아니라
그냥 부호를 바꿔버려서 극값이 아닌 것을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A 지점에서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A는 3일 때도 A가 3이라고 하면 5에서만 극값이 나올 것이고, A가 5라고 하면 X는 3에서만 극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둘만 정답. 따라서 둘이 더해주시면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거하는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이참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 보시면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두 실근은 중근이다.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중근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함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이다. 자, 이걸 통해서 fx는 두 실근을 갖고 있고, 그쵸? 최소값은 어쨌든 정수구나 라는 조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fx가. 네, 그러면 자, x제곱 더하기 네모라고 이런 꼴이 되었을 때 네모가 음의 정수 상태면 되지. 이게 네모가 최소값이니까. 그쵸? 왜냐면 여기가 0일 때 fx가 0에 대한 대칭으로 만들어진 상태고, 여기가 x 마이너스 세모 x 플러스 세모 꼴이니까 여기는 뭐 마이너스 세모, 여기도 세모. 지금 n이 지금 보시면 홀수잖아요. 지금 가나 나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되게 돼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두 실근 또 실근 중근 것도 말이 안 되고, 최소값 음의 정수인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다 짝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최소값이 안 생기거든요, 홀수면.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면 여기가 가나 성립시키려면, 자, 세모는 정수여야 됩니다. 또는 어쨌든 네모 부분은 제곱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둘이 더해서 그러니까 서로 둘이 더해서 정수가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2분의 네모 상태로, 정확히 말하면 2분의 세모인 거죠. 여기까지는 허용. 왜요? 세모의 제곱 부분으로 올라갔을 때 2분의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까지는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모의 제곱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세모가 뭐 예를 들면 2의 2분의 1제곱이다. 얘는 제곱했을 때 2가 되기 때문에 얘도 정수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뭐 x의 4제곱이 64인 상태에 2의 6제곱이잖아요. 그럼 가능한 게 6의 짝수들인데 2인 경우랑 4인 경우랑 얘는 6인 경우, 그 다음 2분의 1까지 가능하다 했으니 12까지 가능하겠죠. 얘는 2일 때는 이제 2의 세제곱이니까 되고요. 얘는 4일 때는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 되고요. 얘는 2의 1이니까 되고요. 얘는 2의 2분의 1이니까 되죠. 예, 정수나 2분의 동그라미 모양까지 허용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2, 4, 6, 12 더해주시면 24인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4. 22번 문제 볼게요. 3참수 fx가 있는데요. 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와 두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 두 개를 나눴다고 치면 실근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와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최고차항이 음수인 경우라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와 이렇게 나오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x-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네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f1은 일단 4래요. f1은 4래요. 그 다음에 f'은 1이래요.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f'0이 1보다 크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변곡점에 맞춰서 딱 대칭시킨 이 부분에서의 기울기가 1이거든요.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맞춰서 여기가 0일 때 가능한 거겠죠. 일단 음수니까 답에 F0을 묻고 있는데 여기 일단 안 된다는 것은 확인이 되겠지만 이걸 답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도 뭐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거는 여기서 걸립니다. 자,
자, 이거 해볼게요. x-fx가 되겠잖아요. 이거니까 f1은 여기가 4잖아. 그럼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얘가 y는 x일 거야. 지금 얘 보시면 x-fx라고 돼 있는데 빼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 있다가 0으로 갔다가 음수로 내려갔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양수로 올라왔다가 다시 0으로 갔다가 음수로 내려간 형태인 거지. 계산을 쭉 해보면 여기 와서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쭉 내려와서 한 번 찍고 두 번 찍었다가 올라와서 한 번 했다가 올라오면서 한 번 더 찍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또 찍죠. 그러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세 번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아웃인 것을 실근 개수 3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F1은 4고 F'1이 1보다 큰 경우는 여기에서 1인 경우 얘가 길기가 1이고 높이 4.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변곡점에 의해서 대칭시켜주시면 여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의 길기가 1일 테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길기가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y는 x는 0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생겼을 거예요. 근데 얘를 보시면 무한대로 있다가 거의 0에 가깝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좀 벌어졌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0으로 갔다가 음수로 내려오면서 음의 만대로 쭉 가게 되죠. 얘 해주시면요 플러스 돼서 내려오면서 하나 둘 다시 셋 넷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웃이에요. 여기서도 실근의 개수가 3개가 안 나옵니다. 아니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너무 많이 가졌지. 지금 여기서는 걸러지는 게 F1은 4 그 차이에 의해서 말이 안 되면서 걸러지는 부분이었어요. 실근하면 안 되면서 둘 다 나의 모순이라 날아갑니다. 두 번째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얘는 F1 값이 4라고 돼 있으니 얘가 4가 나오는 경우 여기밖에 없는데 얘는 지금 F1은 4이면서 F'1은 1인 경우가 없거든요. 이 경우에서 아웃이라서 얘는 바로 그냥 빼주시고 얘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가 1이라고 치고 여기 4라고 할게요. 여기 높이를 4라고 하고 그럼 여기 0일 때 X 여기 길기는 1보다 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여기는 그렇다면 y는 x를 한번 좀 그려줄까요? y는 x는 역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해주었더니 지금 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다가 쭉 오면서 어쨌든 음수로 쭉 오면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극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y는 이건 살짝 설명을 좀 드리자면 fx-x에 미분해주면 f'x-1은 0이잖아요. x는 1에서 지금 그 값이 생겼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제일 컸다라는 거지. 여기서 제일 컸고 그래서 가장 극소가 일단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0, 그 다음에 쭉 무한대로 빠졌을 거야. 즉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한 번 찍고 극소 찍으면서 0 찍고 마이너스 슉 음수 있다가 한 번 더 찍고 다시 올라와서 세 번째까지 지나가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극소가 아니라 이제 여기는 극대죠. 그러니까 한참 마이너스에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듯 하다가 가장 멀어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 즉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다시 0으로 왔다가 올라오는 느낌이라는 거지. 즉 그런 식으로 되면 세 개를 맞출 수 있겠다. 그럼 그 세 개를 맞추는 방법은 여기까지가 지금 3이잖아요. 요 거리가 이걸 좀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3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요 알파의 값도 지금 계산을 해주면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냐면 3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만큼 떨어져 있어야 여기서도 마이너스 3 차이가 나면서 괜찮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만 지금 이런 빼주시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뭐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어야지 여기 차이를 딱 극복하면서 탁 한번 접하게 되면서 세 개를 만들게 되겠죠. 접한다 그쵸? 접한다기보다는 3 딱 한 번만 치고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치고 베타 지점 딱 지나면서 세 개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까지 정리가 됐고, 자 fx의 최고 창의 개수를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를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제곱,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네, 이렇게 되겠고, f'x를 구해주시면 2a의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a의 x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f' 1값은 아까 1이라 그랬잖아요. f' 1값은 1이라고 했으니 8a의 1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4, 여기가 해서 16a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이구나. f1 값은 어때요? f1 값은 위에다 대입해 주시면 16a의 1 마이너스 베타였죠. 이게 아까 4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8a 1 마이너스 베타는 아까 f1은 4에 의해서 얘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2 더하기 16a가 1인 걸 알 수 있고, 16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6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베타 마이너스 1기가 바로 4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베타는 5인 걸 알 수 있죠. 여기다 대입했을 때. 그러면은 fx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fx의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1, x 더하기 3의 제곱, x 마이너스 5가 되면서 f에 지금 얼마 구하는 거였죠? f에 0을 구하는 거였죠? f0을 구했다.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9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서 16분의 45가 되죠? 정답은 61. 저는 합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6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 해설 끝내봤고요. 확률과 통계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요거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5c3에다가 2의 세제곱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죠. 네, 10 곱하기 8이니까 80.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자, 20번은 조건부 확률 중에 가장 쉬운 표현형인데요. 이 학생 지금 진로 B 선택 중에서 이 학생이 1학년 확률, 즉 9분의 5 바로 구할 수 있죠. 답은 2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 25번 볼게요. 1, 2, 3, 4, 5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선택한 수가 3,500보다 큰 확률. 그러면 3, 첫 번째 3 나오고 5 나오고, 그 다음에 땡땡 나오거나 4 나오고 땡땡땡 나오거나 5 나오고 땡땡땡 아무거나 넣으셨을 때 0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얘도 정의수 5의 제곱까지, 얘는 5의 세제곱까지, 얘는 5의 세제곱까지가 되겠죠. 얘네 둘 해주시면 다 더할게요. 5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이고요. 분모는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기 때문에 5의 4제곱이 될 것이고, 자 5의 위아래를 분모 분제를 5의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1 더하기 5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따라서 25분의 11인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빨간색 카드 4장, 파란색 카드 2장, 노란색 카드 1장, 7장의 카드인데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3개 카드를 한 장 이상씩 받는 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한 장 이상씩 받는 학생, 즉 빨파도를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학생을 원해. 그러면 A, B, C의 학생이 있다고 쳤을 때 뭐 A한테 이걸 다 갖고 있다고 치면 뭐 A나 B나 C나 이걸 다 갖고 있는 학생이 가능하겠죠. 즉 여기서 곱하기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그럼 빨간색은 3장이죠. 그 다음에 3명한테 3장의 카드, 빨간색 카드를 나눠주는 경우, 그 다음에 3명한테 남은 파란색 카드 1장을 나눠주는 경우, 2장 중에 1장 여기 넣었으니까, 노란색 카드는 이미 넣었으니까 계산을 따라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구했던 곱하기 3 얘를 여기다가 해주면 되죠. 그럼 3 곱하기 3H3은 5C3이고요 1은 3C1이니까 3 곱하기 10 곱하기 3이 되니까 90. 어렵지 않게 답은 3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사위 2개, 그 다음에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주사위의 수의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요거의 개수는 0과 4 사이가 될 텐데요. 이거 눈에 주사위 눈의 곱은 1부터 시작이잖아요. 따라서 한 개인 경우 1,1, 두 개인 경우 1,2, 2,1, 그 다음에 3인 경우 1, 3, 3, 1, 4개인 경우 1, 4, 4, 1, 2, 2까지 되겠죠.
지금 주사위 눈의 수의 곱이 1, 그러니까 주사위 곱이 1이 나오는 경우 또 한 번 또 1이 나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가 되겠죠. 자,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주사위는 1, 2, 3, 4, 5, 6 있잖아요. 1이 나오는 경우는 뭐 우리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더 해주는 게 좋겠느냐면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같을 확률을 구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동전 4개 중에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1개일 확률, 나머지 1, 1, 1, 2, 2, 1, 1, 3, 3, 1, 1, 4, 4, 1, 2, 2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6분의 1로 고정 상태잖아요. 전부 다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로.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정이 어떻게 되냐면 6제곱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4제곱이 곱해진 상태일 겁니다. 즉 동전의 개수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야. 얘는 동전의 개수가 1개니까 사실 1인 거지.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차피 2분의 4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경우의 수 조합으로 풀면 되니까 얘는 2가 나오는 경우 사실 2, 사실 2, 얘는 3이 나오는 경우 사실 3, 사실 3, 얘는 또 4죠. 다음에 4가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4, 사실 4,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4. 그래서 1, 1, 1. 얘네들이 다 살펴볼게요. 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 여기서 24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24 나오면 3 더하면 27. 위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16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4 곱하기 여기 3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날려주실게요. 그렇다면 다 계산해 주시면 위에는 3 남고요. 밑에는 64 남죠. 이렇게 해서 64분의 3 구해주시면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28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내 눈의 수가 3 이하면 나온 눈의 수 그대로 나온 수가 4 이상이면 빵점 맞는구나. 근데 4번 던져 나온 수의 합이 4가 되도록 하는 거면 뭐가 있을 거냐. 가장 간단한 경우가 1, 1, 1, 1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1, 2, 1, 0인 경우 있겠죠. 1, 1, 2, 0으로 쓸게요. 1, 1, 2, 0. 다음에 또 1, 3, 0, 0 이렇게 있을 거고요. 2, 2, 0, 0 이렇게 있겠죠. 1, 1, 1, 1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이 나오는 경우들은 그냥 1과 2, 3 나오는 경우들은 전부 다 1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배치, 얘는 ABCD 순서 상관없이 나타낸 상태이니까 지금 순서를 배열했다고 생각을 하면 4팩 나누기 4팩이 되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통해서 1 곱해주시면 결국은 얘는 그냥 1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1일 때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일 때도 마찬가지로 1인데 0일 때는 4, 5, 6이니까 3 곱해주면 되죠. 즉 1, 2, 3은 1 곱해주시고 0 나오면 3 곱해주면 2치인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얘는 4팩,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12가 곱해지는 상태, 즉 36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1 곱하기 1, 그 다음에 0이 2개니까 3에 3.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2를 곱해주면 되죠. 24 나누면 2니까요. 얘는 9 곱하기 12라서 108이 됩니다. 2200인 상태는 얘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 얘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서 얘는 6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위에 것보다 절반 더 작은 54가 되겠죠. 얘네들이 다 더해줍니다. 37, 145, 199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았고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개의 의자인데요.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12가 되는 경우가 더 찾기 쉽거든요. 그냥 6건으로 갈게요. 그러면 곱이 12가 되는 경우 갈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니까요 120이 되겠죠. 원순위를 간다는 거니까. 첫 번째 2랑 6이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3과 4가 나오는 경우, 세 번째는 2랑 6 그리고 3과 4가 둘 다 한 번에 나오는 경우 나온 겁니다. 네, 첫 번째 볼게요. 2와 6이 자리 바꾸는 경우 2,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자리 배치하는 경우 4팩토리얼이니까요 48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2랑 6, 3과 4 같은 경우는 2랑 6 배치, 그 다음에 3과 4 배치해 주시면 2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남은 거는 이제 자리들이잖아. 2랑 6, 그러니까 뭐 6, 3과 4 이렇게. 나머지는 이거 배열만 하는 경우가 3가지가 나올 거예요. 3가지 나오잖아. 그래서 배열하는 경우가 3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배치는 2팩토리얼이니까 그대로 24 그릴 수 있죠. 얘네 둘은요, 얘는 빼주시는 상태예요. 48 더하기 48 빼기 24하기 때문에 72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24 더하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120 전체에서 6건 빼주시면 48. 따라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4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 볼게요. 숫자 1, 2, 3이 적혀있는 3개의 공이 있대요. 임의의 공 1개를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다 그랬어. 그럼 5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6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얘도 6건을 통해서 1-네모를 구할 거예요. 확률이니까 6이 안 나온다는 건 2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3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2와 3이 둘 다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고 빼는 형식으로 할 거예요. 얘도 플러스 얘만 빼주는 형식으로. 따라서 자 2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은 1과 3 중에서만 뽑는 거니까 3분의 2의 5제곱. 두 번째 마찬가지죠. 얘도 1과 2 중에서만 뽑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2와 3이 둘 다 안 뽑히는 경우라는 건 1에서만 계속 뽑았다는 거니까 3분의 1의 5제곱입니다. 얘네들이 계산해주시면 밑에는 243이고요. 위에는 32 더하기 32 빼기 1, 따라서 63이 되고요. 9, 7에 63이니까 위는 7 남고 밑에는 27 되겠죠. 따라서 지금 6건을 구하고 있었죠. 이거 6건 안 하면 큰일 납니다. 27분의 20,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47이라는 어렵지 않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7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미적분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분모의 23번 문제는 분모의 유리화 써주면 되겠죠. n제곱끼리 날리면 n 플러스 1만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루트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n이 남을 것이고요. 위에는 여기 분모는 1, 분자는 2, 따라서 2, 답은 2번이 되겠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낸 상태고요. 23번 매개 변수에 t에다 0을 대입한 상태. 그럼 dx는요 2의 t제곱 더하기 코사인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t, 위에는 코사인 t. 자, t는 0을 대입한 상태잖아요. 그럼 dx dy는요 0을 대입하시면 1 빼기 0 분의 1 되면서 답은 1, 답은 2번이 되겠죠.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여기에 근 두 접선. 여기는 일단 0 전에는 2의 x꼴로 올라갈 테지만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이니까 대칭형으로 생기겠죠. 그렇다면 여기 원점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생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만나는 점을 t, 여기를 2t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t일 겁니다. 기울기가요 t분의 2t죠. 근데 이 값은 여기 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2t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럼 t는 1이구나. 기울기 값과 미분계수 값이 같다를 통해서 이용을 한 거죠. 값을 통해서. 그럼 지금 그랬을 때 여기 값이 지금 세타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 값은 얘가 지금 길이가 2, 얘는 마이너스 2인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빼시면 되죠. 1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2제곱 빼기 1, 2의 2. 답은 1번이 아니다 4번이 되겠죠. 26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10이면 5파이인 두채꼴 뭐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지름 일이가 1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으니까요. 첫째 항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은요 간단하죠.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 2무로 8분의 파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지금 몇 도였죠? 30도였죠. 여기 30도였고 여기 45도이기 때문에 억각으로 여기 평행한 상태니까 45도.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이거 사인 법칙으로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R.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니까 1인 거 알 수 있죠. 여기가 1입니다. 따라서 R 값은 루트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그러면 1에서 R로 간 상태니까 공비는 제곱해서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L 값을 구해라. 1-2분의 1분의 8분의 파이인 것을 구해주신다면 4분의 파이인 것을 어렵지 않게 3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3도각 중에 거의 뭐 역대급으로 쉬운 문제 중 하나였죠. 다음 fx가 2x제곱, gx는 k sin x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k sin x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0이라고 쳤을 때 여기 높이는 k가 됐을 것이고요. 여기 파이 지금 주기는 변함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2x제곱이 여기 양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접한 점은 여기였겠죠. 여기는 2분의 5파이였을 것이고 여기 접한 점을 t라고 하겠습니다. 양의 실근
세 개니까 하나는 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걸 할 때는 함수값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 두 가지로 이제 들어가서 정리하면 되는데 함수는 t, 2t 제곱은 k sin t인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미분계수 2의 t 제곱은 k 코사인 t. 근데 얘네들이 같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니까 따라서 탄젠트 t는 1이구나. 근데 그치 탄젠트 t는 1이구나. 근데 t 같은 경우에 2파이와 2분의 5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탄젠트 t가 1인 경우는 4분의 9파이밖에 없겠어요. 그쵸? 따라서 2의 4분의 9파이는 k 곱하기 2분의 루트 2죠. 따라서 k 값은 루트 2의 4분의 9파이 제곱 되겠죠. 답은 4번인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그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AB 위에 호 AB 위에 전 P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 길이 1, 여기 길이 1, 그러면 여기는 2 코사인 세타인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F 세타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F 세타가 삼각형 OAP잖아요. 즉 2분의 1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1. 따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PC 세타를 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 다 이용할게요. 세 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 그럼 여기는 동의각? 아니, 동의각이래. 막곡지각 세타. 여기는 뭐 여기 얘랑 외곽합해서 이 세타 구하셔도 상관없는 상태고 또는 뭐 원주각과 중심각 해서도 뭐 똑같이 다 구할 수 있는 상태니까 어쨌든 여기 2세타인 거 알 수 있고 1이니까 여기는 탄젠트 세타인데 여기 길이의 견점에서 보면 여기는 2탄젠트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는 탄젠트 2의 세타인데 여기는 2탄젠트 세타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전체는 2 시컨트 세타죠. 여긴 어때요? 시컨트 2 세타. 그럼 이제 뭐 다 구하지 않았나? 자, 이걸 보시다시피 둘이 같아요. 그럼 저는 그냥 각의 이등분선으로 갈 거예요. PC 길이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PC 길이는 지금 여기를 지금 C라고 했을 때 PC 길이는 2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저는 각의 이등분선으로 가겠습니다. 자, QP 대 QC가요. 지금 여기 QP 대 QC가 시컨트 2세타 마이너스 1 대 여기 탄젠트 2세타 마이너스 2탄젠트 세타죠. 그 다음에 PR의 길이는 PC 전체에다가 PC 전체는 아까 2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였는데 여기에서 얘네 밑에 있는 비율로 그냥 바로 더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얘 해주면은 시컨트 2세타 마이너스 1 되니까 네, 그러면 G세타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G세타는 일단 어떻게 구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QP 해서 곱하고 PR 해서 사인 세타까지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4제곱 곱하기 F세타 분의 G세타를 구할 거예요. 이거 다 끌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한 번에 보내버리고 할 건데 얘는 2분의 1 곱하기 2의 세타의 제곱이니까 2세타 제곱입니다. 탄젠트 2세타, 2탄젠트 세타. 자, 탄젠트 2세타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탄젠트 세타로 바꾸고 뒤에 건 이대로 둔다면 2탄젠트 세타를 묶이잖아요. 2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가 남습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탄젠트 세제곱 세타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컨트 2세타 마이너스 1. 자, 얘는 아까 봤다시피 2의 제곱,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아이는 마찬가지죠. 2의 제곱, 그러니까 2세타의 제곱. 탄젠트 2세타 마이너스 2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뭐 어쨌든 0을 대입했을 때 그대로 1이거든요. 그럼 얘도 2세타
얘도 그냥 2세타 세제곱으로 빌 수 있는 겁니다. 0으로 보냈을 때. 이렇게 지금 꼴이 나오죠. 분모는 간단하게. 예, 이거 이제 계산을 해줄 거고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남은 건 이제 다 했구나. 네, 그 다음에 2분의 요거 할게요.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세타 4제곱. 그 다음에 F세타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0으로 보면 사실 세타랑 똑같은 상태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QP 있잖아. QP는 아까 얼마였죠? QP는 시컨트 2세타 마이너스 1이니까 2세타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PR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PR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던 2세타까지 해가지고 위로 올려주면 일단 얘를 좀 구해줄게요. 예, 얘가 내가 이거 그대로 뺐구나.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의 세타의 제곱인 것을 같이 계산해야 되지. 이 계산해주면은 세타의 제곱 다음에 1 플러스 세타 분의 4 사인 4가 아니지 2 나눠졌으니까 2의 세타의 4제곱 되면서 2세타의 제곱이랑 똑같아집니다. 사실 네, 이렇게 되면서 2분의 1 곱하기 2의 세타의 제곱 곱하기 2의 세타의 제곱 곱하기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세타로 보낼까요? 2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8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뭐 사실 미적분에서 가장 난이도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해 볼게요. 29번 문제입니다. t가 2보다 크고요. 실수 t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나와져 있대요. 그럼 f'x는 안 들고 싶은데 x 대에 미분했다 치면 x분의 2t ln x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럼 f'k일 때요. 지금 극대라고 돼 있으니까 k분의 2t ln k는 마이너스 2k가 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알파, g 알파는 2의 제곱이고 알파에 대해서 지금 실수 k 값이 gt라고 돼 있잖아요. 2의 알파 ln 여기 g 알파 이걸 g 알파로 나눈 값이 g 알파 이 알파 g 알파 얘가 0이었잖아. 일 때 이 알파 그다음에 g 알파 같은 경우가 2의 제곱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2가 빠질 상태겠고요. g 알파는 이제 양변 2g 알파에다 곱해서 2의 g 알파의 제곱 되잖아이 2의 제곱이 있으니까 2의 제곱의 제곱은 2의 4제곱 되면서 알파는 2분의 2의 4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알파를 지금 t라고 생각하고 t의 ln gt는 아까 gt의 제곱 이걸 통해서 지금 계산한 거였잖아요. 자, 얘 양변을 미분할게요. ln 뭐야? 이거 ln 안 써져. ln gt 더하기 gt분의 tg't는 2gt의 g't 따라서 ln gt 부분은 2의 제곱으로 그러니까 알파 넣은 g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t 부분은 역시 2의 제곱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는 알파니까 2의 4제곱 g 프라임의 알파죠. 여기는 이 값이 2 곱하기 gt는 2의 제곱이었고 g 프라임 t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니까 g 프라임 알파 구하면 되죠. 따라서 2 플러스 2의 2의 제곱 g 프라임 알파는 2의 제곱 g 프라임 알파가 되면서 2분의 3의 2의 제곱이 g 프라임 알파는 2. 따라서 g 프라임 알파는 3 2의 제곱분의 4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알파 곱하기 g 프라임 알파 값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그냥 g 알파 알파 얼마라고 했지? 알파 곱하기 g 알파의 제곱이죠. g 알파 곱하기 g 프라임 알파의 제곱 얘를 구하라고 했죠. 알파 값은 아까 2분의 2의 4제곱이었고요. g 프라임 알파의 제곱은 9, 2의 4제곱분의 16이 되므로 계산해 주시면 9의 8이 되겠죠.
10분의 8 따라서 둘이 더해주시면 17이 되면서 정답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t가 2분의 1, ln 2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걸 문제 보면서 왜 둘이 문제가 겹치는 느낌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일단 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치면 뭐 그냥 대입으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값을 알파든 베타든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생각하세요. 양변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위에 있는 식을 하면 이거 2의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의 t 곱하기 2의 알파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으로 이항되죠. 이거 사실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2의 알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제곱 2의 알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의 t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제곱은 0.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t와 베타는 ln 2의 t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제곱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y는 x 플러스 t 위의 점이잖아요. 이것들이 점 위의 점이기 때문에 거리인 ft는 그냥 루트 2 씌우시면 45도잖아. 45도니까 루트 2 씌우시면 바로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ft 값은 루트 2의 자 ln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가 될 것이고 f't로 구해주시면 루트 2에다가 2의 t제곱 플러스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2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f'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냐면 ln이죠. f' ln 2니까요. 루트 2에다가 ln 2 넣으시면 2 빼기 2분의 1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 되면서 루트 2에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5니까요. 3분의 5가 남을 것이고요. 이렇게 정답 루트 2 곱하기 3분의 8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8 루트 2가 됩니다. 구하고자 했던 p분의 q 루트 2였기 때문에요. 3 더하기 8 해주시면 11이 되겠죠. 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선 기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그러니까 b가 1과 평행하다고 돼 있었으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a 벡터 b 벡터가 평행하다고 돼 있으니까 k 플러스 3은 3k-1 통해서 구해준다면 2k는 2죠. 2k는 4죠. 따라서 k는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24번 저기 타원 위에 여기 점 요게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해줄게요. 그 공식 써줄게요. 루트 2y 4는 1 이렇게 되죠. 이게 접선을 방정식이고 x 절편 건 y에다 0 대입한 거니까 8의 2x 즉 4분의 x잖아요. 4분의 x가 1이라는 것 답은 x는 4,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자, AB 벡터는 얘가 1, 2, 3, 마이너스 3,5니까 3 차이, 즉 제곱해서 루트 주시면 5라는 거 바로 3, 4, 5 뭐 피타고라스 정리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수로 바로 풀 수 있죠. OP 벡터와 OA 벡터를 통해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AB 벡터가 5였고요. OP, OA 벡터 같은 경우는 얘는 AP 벡터잖아요. AP 벡터 이거잖아요. 따라서 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휘리릭 좀 P가 나타내는 도형 길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도형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의 길이니까 지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5 곱하기 그러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파이 해서 10파이 바른 답은 1번인 걸 알 수 있죠. 26번 보겠습니다. 정육각형 ABCDEF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이래요. 여기 길이가 1인 거고 AE 벡터와 BC 벡터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그럼 제곱을 해서 저는 풀게요. AE의 제곱 더하기 다음에 BC 벡터의 제곱은 AE의 뭐라니 나 잘못했다. AE 더하기 BC 벡터 요거의 제곱 해주시면 AE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2 2배 AE BC 다음에 얘들이 하는 코사인 값 코사인. 자, 코사인 값은 얘는 사실 얘랑 평행한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좀 예쁘게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벡터랑 얘랑 평행한 상태니까요. 여기가 지금 30도인 것도 알 수 있죠. 30도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60도잖아. 여기 30도고. 이렇게 직각일 때 여기 루트 3인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30도가 될 거고요. 그럼 AE의 제곱은 3
BC의 제곱은 1 더하기 2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따라서 3 더하기 1 더하기 3 7이죠. 따라서 구하고자 했던 A2의 제곱, 그러니까 A2, BC 얘들 루트 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가 되겠죠. 2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위에 점 p 4,k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A1인데 A2는 9대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넓이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볼까? 여기를 t라고 할게요. 5q까지를 t, 여기를 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측 값은 아니고 b인 거죠. t 대 1이라고 할 거예요. 5q 대 qs를 t 대 1이라고 할 때 비율인 거예요. 그 다음에 OR은 그러면 여기가 PS를 지금 아까 4,K라 그랬잖아. 그럼 PS는 K라고 치면 얘는 TK거든요. 그러면 A1 대 A2는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대 T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치? 맞지? 왜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그러면은 바로 구해줄 수 있잖아. 이게 얼마야? 9대 4야. 그러면 t는 3이구나가 바로 나옵니다. 얘가 그러면 3이었구나. 근데 여기 길이가 4였으니까 실측값이네 라는 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실측값인 거 바로 알았고, 얘 쌍곡선이니까 여기 4,k 대입해주면은 b제곱분의 ky는 1이잖아. 그 다음에 얘를 지나잖아요. 3,0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3,0을 지나요. 그럼 대입을 해줍시다. a제곱분의 12. 이 뒷부분 날아가고 이게 1. a제곱은 12네요. a는 2루트 3입니다. 지금 구하려고 했던 주축은 2a잖아요. 따라서 4루트 3인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장축 길이가 2a인 타원이 있다고. 여기 보시면 장축 길이가 2a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장축의 길이가 그다음에 여기 초점까지 그다음에 원의 위에서 그러니까 타원 위에서 만나는 점이랑 초점은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길이가 지금 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죠. 1?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었어. 전체 길이가 2a였으니까 여긴 2a-1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a-1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직각으로 내려오니까 이등분 삼각형으로 수직 이등분 하고 있었을 거예요. a. 그럼 여기가 보시면 얼마냐면 1-a가 되겠지. 1-a. 따라서 2배를 하시면 얼마냐면 2-2a예요. 이게 이렇게가. 그쵸? 하나가 1-a니까 여기서 1-a니까 그러면 다 구했지. 여기가 지금 a일 때 주축 길이가 a였으니까 얘도 a인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그럼 계산을 해줄게요. 1 마이너스 여기 있는 뭐니? 여기 있는 높이 있지? 높이는요 1 마이너스 여기 a잖아. 1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거 루트 씌운 거 다시 한번 제곱시켜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 마이너스 a잖아요. 따라서 이게 아니라 미안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가 1 마이너스 a의 제곱 되니까 이게 다음에 여기 길이는 a잖아요. 따라서 a 제곱 되겠죠.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는 0으로 정리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루트 3 빼기 1이 되겠죠. 왜냐면 a는 양수니까요. 답은 루트 3 빼기 1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구해졌을 겁니다. 다음 볼게요. 29번 문제입니다. 포물선 y제곱은 8x, 직선 y는 2x-4가 만나는 점 중에서요.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처음 보자마자 뭐부터 할까? 자, 4로 분리하는 작업 먼저 할게요. 4에 2x, 다음에 직선 x는 마이너스 2. 얘 준선이고 바로 보이네요. 그러면 얘 준선이고, 그다음 얘도 평행이동된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얘도 이만큼 똑같이 벌어져 있다고 치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인 거 알 수 있죠. 일단 그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는 같은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질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개의 길이도 똑같은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성질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접하면 왜 이렇게 올라왔겠구나, 이렇게 그대로 쓱 하고 왔겠구나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x는 a-2라는 준선이 되겠고요. 이동이 얼마만큼 되었다고요? a만큼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여기가 지금 지난다고 했으니까 2x-4의 제곱이 8x예요. 그러면은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는 0이 되면서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a 값은 3 플러스 루트 5가 될 것이고요. 여기 값은 똑같이 접하면 얘는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길이는 또 얼마가 될까라는 거야. 이만큼 빠져있는 거잖아요. 3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이만큼 더 더해준 상태니까 5 마이너스 루트 5의 길이를 갖고 있겠죠. 그쵸? 이만큼 더 빠져있으니까요. 써줄까? 여기가 길이가 2예요.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AC 더하기 BD 빼기 AB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세요. AC의 길이, 그 다음에 BD의 길이, 그 다음에 AB의 길이, 이 길이는 사실상 보시면 여기 길이에서 여기 길이에서 얘만큼 뺀 건데 이 값은 여기 뺀 거랑 똑같잖아요. 결국은 2A만 구하는 거 아니니? 2A만 구하는 거예요. 이 값이 K구나. 그러면 이제 A 값만 구해주면 되겠네. A 값은 얼마인가 라는 것만 찾아줄 거야. 지금 5 플러스 루트 5, 그쵸? 여기까지 길이가 5 플러스 루트 5잖아. 5 플러스 루트 5가,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루트 5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5 플러스 루트 5지. 그 다음에 여기서 A만큼 빼주는 그 값이 여기 길이랑 똑같으니까 자, 다시 여기서까지 길이가 5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거기서 A만큼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길이가 나오는데 여기 길이랑 똑같잖아요. 따라서 이 값이 5 마이너스 루트 5구나. 따라서 A는 2 루트 5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K 값이 4 루트 5인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 제곱은 4, 16 곱하기 5 해서 80인 것까지 구해낼 수 있죠. 네, 얘는 뭐 항상 나오는 호물선 위의 점, 얘는 준선까지 거리랑 또 초점까지 연결된 거리랑 같다, 뭐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 원점 마이너스 2,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B, 밑에 아래 여기까지 있으니까 얘는 조금 정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일단 R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쭉쭉 연결을 해줍시다. 그림이 너무 이상하네.
이상하지만 대충 보고 갈게요. 자, 일단 가조건, 나조건 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PQ 벡터, AB 벡터 나와져 있는데요. PQ 벡터와 AB 벡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 PQ랑 AB랑 이제 평행하면서 PQ랑 AD는 이제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는 PQ 벡터랑 AB 벡터는 수직이면서 PQ 벡터랑 AD 벡터가 이렇게 평행한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체크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여기서 OA 벡터, OP 벡터. OA 벡터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릴게. A, B, C, D. 자, OA 벡터 이렇게 나와져 있고, OB 벡터는 이거죠. OA 벡터와 OP 벡터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어요. 즉 OP 벡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OP 벡터 같은 경우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최대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P가. 그러니까 2 곱하기 D,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루트니까 여기까지 또 쭉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OB, OA, 그다음에 OA, OQ 벡터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 한번 얘를 또 체크를 해보죠. 얘는 OB, A, OB 이렇게 있을 때 OQ 벡터는 이쪽으로 빠지겠지. 여기 역시 여기를 45도 빠져줘야 0보다 작은 상태로 코사인 역시 만들어질 거고요. QBQ 여기도 여기가 Q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P 벡터, RQ 벡터의 최대값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RP 벡터와 RQ 벡터의 최대값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Q 벡터는 여기서 움직여요. P 벡터는 여기서 움직여요. 그걸 잡았다 치고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PQ 벡터의 중점 있지, PQ. 여기 PQ 사이에 중점 있지? 여기를 M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RP 벡터, 지금 PQ 벡터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RM, MP, RM, MQ로 지금 분해가 되고요. 아래 M 벡터 제곱 더하기 MP 플러스 MQ, 그 다음에 RM, 그 다음에 하면 들어. 네, 여기 RM 여기 좀 작게 해서 MP, MQ. 자, 됐죠? 자, 근데 잘 보시면 MP 벡터, MQ 벡터 중점이잖아요. 결국은 MQ 벡터까지가 마이너스 MP 벡터랑 똑같아져요. 지금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되죠. 얘는 역벡터잖아요. 어쨌든 역벡터잖아. 역벡터 합은 0인 거 감안하면 전체 정리를 해 주었을 때 RM 벡터의 제곱 빼기 MP 벡터의 제곱이 되는데, 지금 보면 PQ의 길이는 이렇게 있다 치면 루트 2거든요. 1 해서 루트 2거든요. 그래서 제곱하면 2니까 RM의 제곱 빼기 2, RM의 제곱 빼기 2. 네.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란색 부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PQ 벡터, AB 벡터. 자, P가 여기 있다고 치고 Q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아니지. 핑크색 색깔로 밑에 있는 RP 벡터, PQ 벡터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PQ와 AB가 평행하도록, 즉 PQ와 AD가 평행하도록이지. AD와 PQ가 평행하도록. 그러면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다 좀 이렇게 있는 상태로 가든지,
얘가 이렇게 되는 상태로 갔을 때도 같이 평행하겠네. 그럼 여기로 보내면 되겠다. 파란색 말고 핑크색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가는 아이로 P 보낼 거고 Q를 여기다가 보내면 되지. 이렇게 오는 아이로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할게.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은요, PQ 벡터, AB 벡터가 평행할 거야. 이렇게 되도록 평행할 거야. 이게 AB 벡터라고. 그럼 여기가 지금 P가 오도록 하고, Q 벡터, PQ 벡터, AD 벡터, 그러면 여기 Q 벡터 오도록 대충 뭐 만든다고 치면,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그대로 오면서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핑크색 먼저 좀 구해봅시다. 자, 코사인 알파는, 자, 여기 R부터 D까지의 길이 2, 2루트 5, 그 다음에 2루트 13 하고 24, 52 빼기 8 해서 루트 65분의 8. 그러면 최대를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RM이 최대일 때 결국엔 얘네 최대가 나오잖아요. 최대가 어디로 갔을 때냐면 여기 중점이 여기 있을 때 m-1,1일 때지. 1,-1일 때지. 그 다음에 최소가 언제 생기냐면 여기 파란색일 때 생기겠지. 최소는 최소는 여기 RM이 최소일 때, 즉 M이 여기 있을 때잖아. 즉 1,1일 때네요. M이 1,1일 때 최소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최대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자, RP에다가 RQ 벡터를 구한 값은 2루트 5에다가 2루트 13에다가 루트 65분의 8이네. 다 날리면 32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분의 32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코사인 세타로 넘어가 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루트 5에다가 2루트 5 분의 20 더하기 20 더하기 빼기 8 해서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 구하고자 했던 최소 RP, RQ는요 2루트 5 또한 2루트 5 곱하기 5분의 4가 되면서 16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32 더하기 16인 거 구하면서 4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꽤나 난이도 있었던 30번 이렇게 벡터분을 잘 하고 나머지 이제 쪼개서 그냥 사실 뭐 그런 평소에 나온 유형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좋은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